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출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상호 협력을 재확인함에 따라서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해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간 약정에 가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이 유례없는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승패가 결정된다 해도 미국 사회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개표 상황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처럼 초접전일 경우에 재검표 요구와 무더기 소송전은 불가피하고 극성 지지자들이 개표 현장에 난입하거나 선거 인준 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에 관련한 회계기준 위반의 중과실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콜 몰아주기 등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증선이 논의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I테크놀로지가 5일 장 초반 부진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분간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요 다양한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요 미국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금투세발 이슈는 사라졌지만 미 대선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들이 우리 시장을 지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미 대선을 대응하면서 또 다양한 모세관을 마련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또 오늘부터 미 대선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고요. 또 내일의 특집도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 보셔야겠죠. 현재 상황 살펴보시면서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들 채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는 안타깝게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5%가량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6%의 약보합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중으로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 초반이 탄력이 더 없었던 흐름이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탄력들을 다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중에는요, 살짝의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들 좀 이어져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에 관한 수급들이 다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현재는 하락폭 소폭 더 키워가면서 0.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제와 다른 양상입니다. 개인이 사들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덜어내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들은요. 중형주 위주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힘은 좀 다소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융주에 관한 매수세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실 텐데 오늘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로 돌아와 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에서 금융주 위주의 매수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테마주들에 관한 매수 물량도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1,000억 원이나 덜어내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되는 흐름들도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에 HBM4에 관한 납품을 조금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퀄컴에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에 관한 사인된 어떤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자, 우리나라 두 개의 반도체 투톱이요. 엔비디아의 CEO에 관해서 그 성패가 갈린다라는 부분들에서 살짝의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요. 오늘 두 개의 반도체 투톱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2차 전지주들도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또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도 오늘은 살짝 포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시가총액 상위 6위부터 10위는요.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네이버가 시총 10위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등극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약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총 10위에 등극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KB금융이 빨간불로 전환했습니다. 앞서서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금융주에 관한 매수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영향으로도 현재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차도 쉬어가는 흐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만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해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에 관한 상향 조정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어제의 상승폭들을 다시 한번 반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에코프로는 오늘 시장에서 1%가량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상승했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죠. 리가템바이오는 장중에 VI에 걸릴 정도로 큰 급등 양상을 시연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도 현재 구간에서는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삼천당제약과 클래시스도 빨간불 나타내고 있고요. HPSP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스티는요. 급락하는 흐름 보여줬다가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을 나타내더라고요. 일단은 소송에 졌다라는 그런 악재가 예스티가 있었지만 실적에 관한 호조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HPSP 오늘 시총 10위에 그대로 등극한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관한 흐름들 저희와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나눠봐야 할 이야기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측간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촘촘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상승이 야속할 정도로 오늘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또 한 줄 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후퇴의 시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시장 들어볼까요? 어제 시장에서 특이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점.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3천억을 매수했어요. 이 3천억을 매수한 규모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난 8월 이후에 최초입니다. 한 3개월 만에 3천억 매수를 보여줬죠. 여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관의 2천억 규모의 매수입니다. 기관이 2천억 이상의 매수를 보였던 시점은 지난해 12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매도 내지는 코스닥 시장에서 좀 관망 분위기에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거의 1년여 만에 2천억 규모의 매수를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매수 흐름에서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강했고요. 맞아요. 2차 전지 강했고요. 강했어요. 바이오 강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세 개가 같이 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이오가 가면 2차 전지가 쉬고 2차 전지 가면 반도체가 쉬고 이렇게 서로 간에 핑퐁핑퐁 하면서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 내에서 주도 섹터가 나오겠죠,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새롭게 대선 이후의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고민해보고 네. 한번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시장 총평에서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다.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오늘 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가운 한 줄평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우리 시장, 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매수의 기회들을 찾아봐야 될까요? 자, 금투세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되면서 폐지에 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네. 이 금투세에 관한 여파에 관해서 전문가님들마다의 의견이 좀 다양하긴 했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 훈풍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을지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네. 이 금투세 그 면제가 시장에 아주 임팩트 있는 영향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세수가 금투세를 통해서 걷어들인 돈이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래세가 한 7조, 8조 정도 되는데 이제 심리적인 개선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금투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코스닥 시장이 금투세가 면제되는 부과가 면제되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지금 장이 미국 대선 시점과 관련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은 불확실성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금투세와 아주 민감하게 영향력을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측면, 이 측면이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라고 제가 앞에 네. 그 소대에 붙였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최근 1년도 안 좋았죠. 맞아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기에 뭐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돼 있긴 하지만 바이오주가 가더라도 거래소 내에서는 종목들 또는 큰 종목들 위주로 갔었죠. 이제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한 이슈는 별 5개. 별 5개인가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개 만점에 5개인가요? 네, 맞습니다. 명쾌한 또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있었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줬고요. 또 코스닥의 이제 개별주들, 중소형주 위주로의 그런 매수세들, 수급들이 포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져서 저희가 또 재미나게 이 시장을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명확한 코멘트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네. 어제 장에서 꼭 금투세 관련해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이 있었어요? 금투세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내용에서의 이슈였고요. 거래소 시장도 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4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맞아요. 오늘은 10포인트 수준에서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거래소 시장이 상승했던 근본적인 요인은 환율의 시장에서의 개선입니다. 환율 개선으로요? 네. 최근에서 글로벌리 달러와 엔과 원화의 흐름을 보게 되면 8월에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 나왔어요. 약세로의 강세로에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약세로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수치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러 지수 흐름에서의 8월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등락차의 수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한 106, 107 정도였어요. 이게 100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4 수준 또는 103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등락차에서. 그러면 하락에 대한 50% 반등을 줬죠. 엔화 같은 경우는 162엔 수준에서 140엔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152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50% 반등 줬죠. 원화 같은 경우는 1,390원에서 1,3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 1,39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에서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느냐?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지의 해외 투자자들의 그 한국 시장에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환율이 약세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환율이 1,370원까지 내려왔어요. 정상 수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환율 수준에서 정상 수준이라고 한다면 1,350원 수준이 정상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죠. 여기에는 북한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환율 약세 흐름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1,37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오늘 환율 상황에서 흐름이 좀 반등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1,375원을 깨지면서 이제 그 데드라인을 하향화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에서의 어제 개선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장 초반에는 매도 일변도였어요.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강화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에서의 모습이 개선되고 있다. 완전하게 지금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어제 금투세와 플러스에서 환율 시장의 개선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의 바뀐 지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금투세 너무 열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계속 궁금해지는 거는 환율에 관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인가, 또 이게 변수가 되진 않을까, 그런 궁금증도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근까지 고금리, 강달러 이 요인은 트럼프 요인이었죠. 맞아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트럼프가 워낙 강경한 입장에서의 그 무역 그 주의를 관세나 뭐 관세 그런 것들.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고금리와 강달러였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하고 고용도 나왔고. 고용 지표는 일단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으로 고용이 좋아지고 있는 형태에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고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금리 시장에서의 자금 시장에서의 흐름이 반영됐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지표가 미국의 GDP 성장률이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달러 악세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중반까지는 트럼프 영향 하에서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금요일과 이번 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약발이 떨어지고 실제 시장에서 지표에 의한 영향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흐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정상화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이런 맥락점에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율과 전체 우리 환율을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 추세로의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에 관해서도 우리가 계속 체크해볼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어렵죠?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네. 쉽게 풀어드려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그 원리가 좀 그쵸, 맞아요. 어렵다 보니까 네. 제가 최대한 많이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드리려고 계속 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되죠. 네. 어떤 환율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꼭 체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저희가 사실 어제 관련한 이슈이긴 했는데 네. 이제 항공 관련해서 그렇죠. 대표님 어제 이제 반짝이기도 했었고 오늘까지도 시세가 일부 들어오는 느낌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대표님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 비자 면제 이슈가 있었죠. 비자 면제 이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 조치를 한 것이 23년 1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년여 만에 비자 면제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강했던 게 여행주, 뭐 노랑풍선 같은 종목들이 맞아요. 강했죠. 강했어요. 그리고 참 좋은 항공주도 여행. LCC, 맞아요. 특히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항공 노선이 가장 많은 제주항공 같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기 엔터주들도 엔터도. 강했습니다. 이제 대중국 관련한 흐름들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장까지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오늘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에서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노랑풍선도 오늘 굉장히 큰 윗꼬리 달고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엔터주도 플러스이긴 하지만 약간의 고점 대비 밀리는 형태. 저는 이 중국 비자 면제 관련한 이슈는 좀 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이 제가 말한 세 가지 섹터의 흐름이 최근까지 해서 장기간 소외받았던 업종의 흐름들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간 바닥권에서 흐름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흔들림의 과정이 오늘장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비자 면제를 하는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오늘부터 전인대가 5일 동안 맞아요. 열리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 관련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뭐 200조에서 600조라는 스펙트럼이 너무 큰데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에 좀 더 그러니까 힘을 가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런 맥락점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중국과 그 연계된 그 여행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항공, 여행, 엔터 이 세 가지 섹터는 이제 바닥을 찍고 시장에서의 그 흐름이 바뀌었다. 오늘은 흔들림의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항공주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같은 종목 그리고 여행주 오늘 흔들림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는 장기간 소외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주와 여행주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시세로 보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들까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중국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관한 영향력들도 계속 받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 자금은 200조에서 600조입니다. 너무 편차가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냐 되냐에 따라서 이 강약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해리스가 되면 강한 그 경기 부양을 추진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되면 정책적으로 좀 원활한 유지를 진행하면서 시간차를 두고 부양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의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 부양 자금을 많이 푸느냐, 일부만 풀고 시차를 두고 풀어가느냐, 요 내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미 대선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최근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제가 미국 대선 한 6, 7번 지켜봤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대선 전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궁금했던 적, 관심을 가졌던. 그렇죠. 그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바이든 지난 그 대선 때에도 물론 이제 편차가 작은 이게 접전 상태에서 흐름이었지만 이미 대세는 선거 전에 바이든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당선 이전에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될지 모르는 박빙 상황에서의 흐름이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영향도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사가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시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비단 뭐 지난 과거 6번의 대선에서 대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책임자가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진하게 돼 신정부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제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비는 괜찮아요. 근데 제조업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성장률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위한 SOC 투자라든가 또 산업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국내 주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반응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시장에서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뭐 트럼프 트레이드, 그 해리스 트레이드 많이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오늘까지예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볼 때 오늘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시장의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고 나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또 시장이 대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들 잠시 뒤에 더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오늘 시장의 이슈와 섹터에 관한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뒤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팔란티어가 시간 외에서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죠.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호실적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3분기 매출이 총 7억 2,5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폭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가뿐하게 뛰어넘었는데 순이익은 조금 더 놀라웠습니다. 1억 4,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에 사실 7,15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 말은즉슨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은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사상 최고치를 깨고 올라가는 움직임, 시장 예상치는 가뿐하게 뛰어넘는 움직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조정 EPS와 2024년 매출 전망치 역시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팔란티어가 어떤 업체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업체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요, 군대와 정보기관과 같은 이런 미국 정부가 주 매출원입니다. 미국 정부에게 군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실제로 이 미국 정부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매출에서 4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붐은 정말 크죠. 이렇게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실적의 배경은 바로 민간 기업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미국 정부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올해 지표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올해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상업부문 매출이 50% 이상 증가를 해서 총 6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CEO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거침없는 AI 수요로 인해서 우리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즉슨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혁명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주가가 141% 폭등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상승장은 딱 하루 갔죠. 왜냐하면 미국 대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2시가 지났으니까요.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됐을 거겠죠.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간밤에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디어 살펴볼 수 있겠죠. 3거래일 동안 무려 41%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 미증시에서는 12%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좀 트럼프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건가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했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덩달아 급등세를 보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도 4.3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페소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트럼프가 멕시코를 콕 하고 찝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페소는 통상적으로 트럼프 리스크 가늠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달러 페소 환율이 전장 대비해서 1.6% 급락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달러 대비해서 페소 가치가 급등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지표를 보면 또 해리스로 가닥이 잡히는 건가 하시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태가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었습니다. 이슈 2개를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어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 거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연출되더라고요. 개별 호재에 있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게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48톤을 출하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와 또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이 기업에게 공급을 할 것이며 물량 역시도 꾸준하게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관련 종목들 역시도 급등세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주항공산업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공동 개발했던 태양 코로나그래프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같은 소식 속에 루미르와 같은 종목이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풍력에너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울산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내외 업체들이 총 37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해리스 트레이드기도 합니다. 해리스가 아이오와주에서도 트럼프를 앞섰다라는 이야기 역시도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 미 대선에 관한 투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관한 다양한 변동성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이 미 대선에 관해서 어떻게 투자의 팁을 가져갈 수 있을지 대표님이 오늘 잘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하나하나 저희 풀어볼까요? 어제 시장에서 흐름을 끌어와서 앞으로 시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다 같이 움직였다는 맞아요.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다 같이 움직인 흐름 내에서 구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게 되면 반도체, 하이닉스가 강하긴 했어요. 흐름에서 강하긴 했는데 소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 최근의 움직임이 그나마 흐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는 건 HPSP라든가 그리고 바닥에서 조금씩 주가 움직이는 SAI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요인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2차전지 업종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LG 솔루션 중심에서의 2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사들이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맞아요. 에코 BM이 움직였습니다. BM 움직였어요. 그리고 포스 퓨처엠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LFP 관련주들 LFP 배터리. CIS라든가 뭐 자이글이라든가 LNF라든가 자이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알테오젠, 리가캠, 삼바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강세 현상에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장 흐름으로 넘어와서는 산발적인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진 경남제약이라든가 등등등 개별 가치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라든가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던 점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포커싱 되어지고 힘이 이쪽으로만 실렸던 겁니다.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힘이 쏠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후발주의 형태로의 시장에서의 모습이 확산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내용의 근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거기에는 또 환율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는 이제부터는 그간의 2차전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LG에는 솔루션만 보는 게 아니고 확장적 해석을 가지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 내에서 최근까지 안 움직였고 이제 바닥점에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기존까지는 LG에는 솔루션만 가고 다른 종목 안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그냥 제껴 많이 생각하셨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만 움직이고 나머지 그래 비만 치료가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 쉬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제껴 이런 형태로의 반도체도 하이닉스만 보고 이런 형태로의 시장 대응을 하셨다고 한다면 확장적 해석으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한 지점 요 내용으로 시장 판단의 흐름으로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좋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종목별 확산의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요. 스펙트럼도 넓어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에 워낙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물놀이 할 때 이제 공을 가지고 이제 배구 또는 놀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공을 물 아래로 해서 깊이 늘려놨을 때 튀어오르는 속도는 더 강하게 더 높이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장이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눌러놓는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눌러놨던 것이 미 대선 이후의 시장 상황과 맞물려져서 시장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폭발력은 좀 더 강할 겁니다. 좀 더 강할 겁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흐름이 매칭이 돼야 됩니다. 환율 개선 현상에서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미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누가 되든 관계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조금 더 강한 파격적으로 흐름의 부양책을 내놓게 되면 여기에 시장은 좀 더 흐름이 개선되는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 잔고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움직이지만 실제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흐름적으로 판단하고 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표님께서는 이제 네. 미 대선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거를 세분화해서 해리스 트레이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까지라고요. 그게 오늘까지만 네, 해당된다. 해리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황은 오늘까지만의 흐름이고요. 내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해당 섹터로의 뭐 아침 장 초반에 약간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좀 흐름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근한 예로 지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 풍력, 그린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태양광 같은 종목들이 당선 이후에는 꺾여버렸어요. 오히려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선 이전에 상당 기간을 두고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선 이후에는 그 과정이 꺾인 다음에 다시 뭐 이후에 재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재료가치 소멸 과정에서의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멸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도가 높으셨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는 뭐 내일 정도까지 왜냐하면 개표 결과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또 이번 주 상황까지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되 이걸 연속성을 가지고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리스크 관점에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당선이 됐을 때 뭐 이 섹터나 이 산업에 관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거론이 되는 게 바이오는 이제 공통수혜주다라고 대부분 보고 맞습니다. 있고 네. 2차 전지에 관한 그런 악재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칩스법에 관한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 두 섹터에 관한 리스크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됐을 때 2차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맞아요. 그런 여론들이 참 많죠. 견해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의 2차 접종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우세했던 지난주까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될 때 2차 접종이 바닥 찍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론조사 상황에서 우세한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캐즘과 캐펙스가 오히려. 시장의 악재의 내용이었었고요. 캐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많이 판단하고 그렇게 있죠. 판단은 하더라고요. 네. 테슬라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포드로부터도 주문을 받았고 기존의 이제 뭐 보고서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더라도 이제 일시적인 수요 감소는 바로의 회복은 되지 않았겠지만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캐펙스 그러니까 시설 투자에 대한 과도한 집중도 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시설 투자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간을 두고 해소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사연지 업종에서 꼭 누가 되어서 누가 이 관련한 내용으로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흐름보다는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에서 LN솔이 갈 것이냐, 다른 섹터 갈 것이냐, 소재주 갈 것이냐, 양재 갈 것이냐. 요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흐름을 판단해서 과거에 뭐 20%, 30% 또는 10% 이런 급등의 주가가 움직였던 것을 경험치를 삼아서 이번에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런 판단의 흐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피크 타임에 피날레를 치는 과정에서 급등하는 현상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움직이는 이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궁금해요. 반도체 또한 그 간에 그 계속된 이제 SK 하이닉스 말고는 반도체 움직인 게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도 올랐다 빠졌다 반등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적으로 국내 산업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될 때에도 안 움직였고 빠졌고 흐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을 찾아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아니라요. 반의 반토막, 뭐 4분의 1 토막 남은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의 내용은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시장에서 많이 유포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반도체 경기에 대한 위기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가 아니라는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세부 실적을 발표한 내용이 7조 원 이번에 그 발현했거든요. 매출 이익치를.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는 주력 산업 메모리 산업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6조 6천억이었습니다. 이익치가. 2분기에서 삼성전자에서 세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해보는 금액이 7조 초반이었습니다. 이번 3분기에 메모리 산업에서의 이익치가 7조 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기가 아니라는, 물론 성장 단계에서의 진행 과정에서의 이익치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위기설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서 희석이 아니라 이거는 불식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고, 이제 반도체 또한 뭐 그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2차전지 마찬가지로 수급적 측면에서 개선되는 현상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마찬가지로 삼성 하이닉스 말고도 이제는 소부장단의 종목들도 한번 조금씩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으로 인한 이제 반도체에 관한 악재들도 우리가 크게 이제 염두에 두진 않고 반도체 자체 산업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겠네요. 그렇죠.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지금까지 시장을 못 가게 했다면? 반응했던 내용이라고 눌렀다면? 한다면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주시장에서는 호재보다도요. 악재가 사라지는 상황 하에서 주가 반응도가 더 큽니다. 호재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악재가 해소됐을 때는 연속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재보다도 악재 해소가 시장의 영향도는 더 크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불확실성 많이 얘기하죠. 네. 불확실성도 악재의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황에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죠.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 저희가 집중을 해보고요. 대표님의 말씀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하기보단 전반적인 시장의 순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느덧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대표님께서 그럼 대표님의 시선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관심 섹터 또 어떤 관심주들을 좀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만 들어보면 오늘 기회의 네.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2차전지 서서히 움직인다는 말씀 드렸었죠. 네. 바이오도 괜찮긴 한데 바이오는 워낙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하죠. 심해서 종목 선정이 어려워요. 반도체는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일부 담아가야 되겠지만 2차전지는 좀 종목의 접근 자체가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에 치중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에서의 소재단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소재단에서의 팔방미인 종목 있죠. 아, 팔방미인인가요? 다 할 줄 아는. 그리고 어떤 재료 가치가 부각이 되더라도 여기에 참여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종목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그 음극재 회사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 올해 기점으로 해서 시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올 4월, 5월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주가 흐름 측면에서도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이번 2차전지 업종의 어떤 전체적인 수급 동향에서의 흐름이 개선될 때 주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팔방미인 말씀드렸는데 음극재 말고요. IT나 하이테크나 태양광 쪽에도 여러 가지 그 재료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료 가치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판단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한 9일에서 10일 정도에서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기관 투자자들이 그냥 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포트에 담는 측면으로 매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 한 연속적으로 한 2주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 흐름이 있죠. 왜? 2주 동안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 그렇네요. 이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움직임의 개선의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앞서서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예전과 같은 급등의 상황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우상향 패턴의 흐름들이 이제부터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대주전자 재료도 현 시점에서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주가의 개선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적인 흐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지금 가격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최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래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가격이 10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10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저는 앞서서 15만 원, 16만 원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고점 12만 원. 12만 원. 네. 네. 16만 원 고점은 조금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 끊어친다라는 전략으로서 네. 12만 원까지의 목표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은 9만 5천 원 잡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만 5천 원이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이탈 구간에서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0만 5천 원, 9만 5천 원, 12만 원까지 해서 대전자재로 팔방미인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2차 전지 업종에서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 주들까지도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네. 셀사 쪽에 관한 그런 좀 전망도 살짝 듣고 싶거든요, 대표님. 제가 이제 업종이 움직일 때 항상 대표주가 먼저 움직이고 맞아요. 그랬었죠. 후발주가 간다는 네. 말씀드렸죠. 셀사가 끌어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SI가 좀 많이 빠진 게 가슴 아프긴 한데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네. 가슴이 아프긴 한데 셀사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끌어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후발주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셀사보다는 주가의 탄력적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소재사, 뭐 양극재사,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흐름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이 셀사보다는 소재사, 소부장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될 지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를 버텨줬었던 셀 3사였는데 이제는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작은 종목군들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눴고 이제 대선이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말 많은 경제 방송에서 대선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 투자자분들은 중심을 좀 잡고 시장을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좋은 전략적인 코멘트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벤트가 뭐 꼭 대선뿐만 아니고 시장에서 어떤 지정된 일정의 이벤트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호재인 이벤트가 있고 악재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이든 악재이든 시장이 지나고 나면 시장에서는 다시 평온의 시간으로 지나갑니다. 악재였으면 악재가 해소되고요. 호재였으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평온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형태의 과거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에 집중화돼서 어떤 트레이드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벤트 이후의 상황들을 판단해서 연말 내년 시장의 긍정적인 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연말과 내년장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하고 긍정적으로 있어요. 다들 그러면 이 작은 이 나무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넓은 숲을 보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또 대선 레이스 중에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네. 살짝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코멘트만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게 저는 뇌질환, 그러니까 치매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라이 릴리가 지난해 주가 상승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이슈로의 상승을 줬어요. 비만 치료제, 뇌질환, 치매 치료제. 그런데 최근까지 반응을 했던 것은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일라이 릴리에서 올해 6월에 FDA 승인이 치매 치료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뇌 질환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두 번째 흐름을 만들어가는 미국에서의 그 2차 상승을 주도하는 섹터에서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뇌질환, 치매 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 한번 해보자. 네, 좋습니다. 사실 대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은 공통 섹터로 거론이 많이 돼서 오늘 전략들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또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쪽보다는 다음 섹터의 순환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